네, 반갑습니다. 지난 5.18 기념식 참석 이후 석 달 조금 못 돼서 다시 찾아뵙게 됐습니다. 어젯밤에 택시 운전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 당시 부상자분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현장을 기록하셨던 나경택 사진 기자분 이제 함께 관람을 했습니다. 정말 뜻깊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20대 젊은이들과 함께 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수호했고, 그것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의 정신 속에, 그리고 우리 몸 속에서 면면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청년들 중에는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어떻게 지켜냈는지 그것을 함께 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국민의당이 정말 위기입니다. 가장 큰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내년 지방선거 때문입니다. 저는 3년 전에 새정년의 공동대표로 지방선거를 지휘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깨달았던 것은 총선은 정치 신인들이 주민들의 기대에 의해서 당선될 수 있는 선거입니다. 그런데 지방선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방선거는 단체장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지역에서 알려지고 그리고 능력이 검증된 사람들이 당선되게 마련입니다. 그를 위해서는 아주 짧게라도 1년 이상 그리고 4년 정도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선거 10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두 달 더 지지율 5% 이하의 정당으로 머무른다면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는 해보나 마나가 됩니다. 좋은 분들이 함께 하려고 용기를 내기가 정말로 쉽지 않은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나섰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만 본다면 5년 후를 준비한다면 지금은 제가 뒤에서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이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고심 끝에 제 미래보다 당의 생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나섰습니다. 한마디로 책임지러 나왔습니다. 좋은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코리안 리그 게임 3대 0으로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4차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5차전 선발 투수로 나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4차전까지 지고 나서 게임이 끝나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책임지러 나왔습니다. 지방선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지난 총선 때 호남에서 저희 국민의당을 우뚝 세워주셨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지형 자체를 바꿔주셨습니다. 3당 체제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저는 다당제는 우리나라 역사의 흐름이자 세계의 흐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전에 제주도 갈 때 두 항공사밖에 없었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요금은 계속 오르고 소비자 만족도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많은 항공사들이 취항을 하면서 그것이 달라진 겁니다. 요금도 떨어지고 고객 만족도도 상승했습니다. 정치의 소비자는 국민입니다. 정치가 경쟁이 되어야 국민 무서운 줄 알게 됩니다. 그 지역을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일당 독점은 정말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지방선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저는 건강하게 경쟁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제 운명을 당과 함께 할 생각으로 이렇게 나서게 됐습니다. 지난 일요일 날 당 개혁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목표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작지만 강한 정당을 만들겠다. 그리고 둘째는 승리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작지만 강한 정당이라 함은 국익과 민생을 최우선 가치와 기준으로 두고 이제 거기에 정부 여당이 정말 좋은 해법을 내놓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 기준에 못 미친다면 저희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오히려 더 나은 해법을 제공해서 그 해법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작지만 강한 정당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정당 만들겠습니다. 작년 총선에서 국민의당을 세워주신 이유는 든든한 호남의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전국으로 뻗어나가라 라는 말씀이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기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현실화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지방선거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위해서 4가지 구체적인 목표들을 세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했습니다. 즉, 저는 국민의당을 젊은 정당, 그리고 분권 정당, 당원 정당, 그리고 또한 민생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해서도 조금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젊고 스마트한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참신한 인재 영입이 필요합니다. 저는 내년 지방선거에 최소 30% 정도 정치 신인들께 문호를 개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사람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시스템을 갖추고자 합니다. 1996년 총선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많은 정말 좋은 정치인들을 발굴하고 육성했던 그 사례를 한번 제대로 연구해서 적용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분권 정당입니다. 제가 3년 전에 지방선거를 지휘하면서 느낀 점은 지방선거는 중앙당이 치르는 선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17개 시도당이 치르는 선거입니다. 따라서 이 17개 시도당을 제대로 실력을 키우는 것이 정말로 시급합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당 그 역량을 훨씬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중앙당이 독점하고 있는 권한과 재정들을 정말 아낌없이 지원을 해서 제대로 시도당을 잘 키우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또한 당원 정당입니다. 주요 3정당 중에서 당대표를 전당원 투표로 뽑는 것은 국민의당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그 점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것을 단순히 선거 때만 당원들이 그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당원들이 제안하는 정책들까지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받아들이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들을 만들고자 합니다. 디사이드 마드리드 모델 같은 것도 저는 좋은 그 벤치마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민생정당입니다. 그런데 민생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역시 또 시도당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앙당은 대한민국 전체를 아우르는 정책을 만들고 또한 시도당 중심으로 해서 지역 현안에 대한 정말로 피부에 와닿는 정책들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 국민의당 후보로 뛸 사람들은 두 손에, 한 손에는 중앙 정책, 그리고 또 한 손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는 정책, 그 두 가지 정말 좋은 무기를 들고 자부심을 가지고 뛸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이 지난 일요일 날 1시간 정도 걸쳐서 그 말씀드렸던 압축된 내용입니다. 그럼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좀 진행을 해주시면, 예, 질문하십시오. 지금도 예.
소속 밝혀주시고 시행자 KBC 광교방송 김동희 기자입니다. 이번 당권 출마가 정동영 청정기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국민의당이 호남당이라는 이름으로 굳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출마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그 당 대표를 보면서 이제 국민들이 그 당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국민의당은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저희는 합리적인 중도개혁 정당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지난 1997년 IMF를 3년 만에 극복했던 그 노선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선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당 내에서 치열하게 토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그런 것들을 거치면서 이제 당원들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당의 주인이신 당원들께서 어느 노선이 맞는지를 판단해 주시면 이제 그것에 따라서 그 일관되게 이번 정기국회를 치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광주 동네 강경남 기자라고 합니다. 이제 비슷한 내용인데요. 아까 이제 천정배 대표가 안철수 후보의 출마에 대해서 저 천정배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호남의 인물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방금 아까 말씀하실 때도 당 소멸을 막기 위해서 나오셨다고 했는데 기존의 당대표 후보들로는 이제 당 소멸을 막을 수 없다. 이런 인식이신 건지. 천정배 전 대표는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저는 정말 긴 정치 경륜에 비해서 아직도 순수한 원칙을 계속 지키고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직접 이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접해 보신 분들은 다 동의하실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 지방선거는 당대표가 얼굴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원들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지금 정말로 절체절명의 순간인데 과연 이제 민주당과 대결을 할 때 정동영 대 추미애, 그리고 천정배 대 추미애, 그리고 안철수 대 추미애, 과연 어떤 대결 구도가 지금 한 명이라도 더 많은 기초의원을 당선시킬 수 있을지 저는 그 기준 하에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나올 결심을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도 그런 선택을 하지 않기를 사실은 바랬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엄중한 상황에서 이제 소멸되고 나면 다시는 이러한 좋은 3당 체제, 다당제를 지킬 수 없을 것이라는 걱정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현대영 뉴스의 조영대 기자입니다. 오전에 천정배 후보가 국중주의에 지금 현재 안철수 당대표 후보님이 중도 쪽으로 보수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용어상에 참 혼돈이 많습니다. 사실은 제가 극중주의라고 잠깐 예를 들어서 짧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출마 선언에는 없었지만 이제 문답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하나의 예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취지는 양극단을 배제하고 우리가 중심축이 되겠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처음 우리가 당을 만들 때부터 지향했던 극 중에서 중은 중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리적인 중도가 되겠다. 합리적인 중도개혁 정당이 되겠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중도개혁을 부르짖는데 그걸 보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용어가 맞지가 않습니다. 김동입니다.
오전에 손정배 전 대표가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강화범이 불을 끌어 나오는 격이 아니냐, 이런 얘기는 뭐 그 전부터 계속 있어왔던 얘기인데 어떻게? 예, 집에 불이 났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불 끄는데 힘을 보태야 되지 않겠습니까? 질문 하나만 더 해볼까요? 저기 당 대표를 보면서 국민이 그 당의 정체성을 생각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천정배, 정몽영과 안철수 후보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그분들은 계속 안철수 후보의 출마를 탈호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후보군과 안철수 후보의 정체성의 가장 큰 차이는 뭡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 당의 그 정체성, 이 중도개혁 노선에 대해서는 그것이 단순히 내가 어떤 노선이라고 주장해서 이제 상대방을 설득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면서 드러나게 되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탈호남이라는 일부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당을 분열시키는 그런 책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의당은 호남에서 세워주신 정당입니다. 그리고 밀어주신 것이 안주하지 말고 전국으로 뻗어나가라. 그래서 정말로 자랑스러운 정당이 되라. 그 뜻으로 지난 총선 때 신뢰를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마치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기 하는 것은 그건 정말로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전당대회가 치러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리면, 이제 호남 그 지지를 이야기하셨는데, 이제 상대 후보들 중에서는 지난 대선에서 후보님이 그 호남의 지지를 잃었다, 그 어떤 원인으로 꼽기도 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호남의 어떤 지지 후보. 이제 지난 대선 때 정권 교체의 열망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하자 하는 열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에 따른 결과입니다. 사실은 지역구 의원들도 국민의당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총체적으로 결국은 보다 더 정권 교체의 확률이 좀 더 높은 곳에 힘을 보태주자는 그런 마음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출마 선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제 부족함 반성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저부터 바꾸고 달라진 모습들을 보여드리면서 선거를 치르겠다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어쩌되겠습니까? 예. 이상으로 기자간담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